여러분, 요즘 기획재정부 그중에서도 외환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중에 달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기획재정부 외환당국에서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 그리고 수출입업체 등과 소통 채널을 가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죠? 이것은요, 분명히 달러 공급에 대한 부족, 달러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다시 말해서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아무래도 적고요, 수요가 많은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외환당국에서는 그냥 최근의 상황을 연기금이나 수출업체, 수출입업체에 알려주고 외환관리 정책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협력하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시장에서 봐서는요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연기금과 정부가 만났을 때 그때는 분명히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말입니다. 연기금하고도 소통 채널을 만들고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업체들하고도 소통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지금 달러가 수급의 문제는 분명히 생겼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달러 부족 사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은 정부만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달러의 어떤 부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2021년 1월 4일만 하더라도 1082.1원이었거든요. 아마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러 사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3월 11일 현재 2022년이에요. 1235원. 지금은 들어가서 보면 1237원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이대로 간다면 1250원, 13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당국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외환을 사실 시장에 개입하다가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왜 상황이 여의치 못할까요? 저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에다가 쉽게 말하면 연기금은요, 해외 투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해외 투자 줄여라 이겠죠. 해외 투자 줄여라.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연기금은요,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사들여야 돼요.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256조 6천억 원이에요. 256조 6천억 원. 예, 장난 아니죠. 전체 자산 대비해서 해외 주식 비중이 27%고요. 27%. 야, 참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식 자산 대비해서는 직접 운영 비중이 39.4%고요. 예, 직접 운영은 101조 천억 원이나 되죠. 101조 천억 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113조 원을 해외 주식 투자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4분기에 보면 256조 6천억 원이에요.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외환당국 입장에서는요. 해외 주식 투자 줄여라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기금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그 돈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시장의 어떤 큰 불균형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연기금이 달러 시장, 외환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말하더라도 국민연금은요. 이 개장 전에 10억 달러 가량을 매수할 정도로 이 달러에 대한 매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정부가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기업하고 수출입 업체하고 소통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내놔라 이거 내놔라. 실제로도 시장에 내놓고 있죠. 그죠? 물론 여기에는요. 수출이 적자가 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업이 달러를 보유한 내용 보면 2021년 12월에 660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 1월까지 가니까 떨어졌어요. 631억 달러로 무려 30억 달러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30억 달러 가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결국은 외환당국에서 기업에게 달러 시장에 공급해라 이거예요. 공급해라. 결국은 기업은 공급해라. 연기금은 사지 마라. 결국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의미죠.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그만큼 위험의 어떤 가치가 위험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의 어떤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최근 한 4개월간 외환 보유액을 보면 말입니다. 적어도 74억 4천만 달러 가량 줄었습니다. 74억 4천만 달러 가량. 작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였던 것이 2022년 1월에는요. 4,615억 3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3개월 사이에 76억 8천만 달러가 빠졌단 말입니다. 2월 달에야 2억 4천만 달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2억 4천만 달러가 늘어난 게 뭐겠습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늘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가면서 정부가 외환 관리를 했는데 외환 관리가 지금 안 되니까 연기금이나 기업의 협조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저는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외환위기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이 4,617억 7천만 달러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금성 자산 비중은 212억 4천만 달러 4.6%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요 여러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외환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의미예요. 적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의 도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외환에 관련해서는 실제 정부가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게 다 알려주면 외환 가지고 뭐 조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이 뭐 외환 관찰 대상국 아니면 외환 조작국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외환에 대한 부족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4,617억 7천만 달러라는 이 외환 보유액도요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 보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IMF가 권고하는 수준,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의 5%, 유동외채의 30%, 외국인 투자 잔액의 15%를 합해서 계산했을 때 100%가 안 된다는 겁니다. 100%가. IMF는요 이렇게 계산했던 걸 가지고 100에서 150%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야지 적정 외환 보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2020년에 99%까지 떨어졌던 것, 2021년은 당연하고요. 지금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환에 대한 적정 보유액을 우리는 보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외환위기라는 거는요 언제든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 올 수 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저는 경제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쨌든 우리 경제에 그 외환에 대한 위기, 그 위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표는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적정 외환 보유액만 하더라도 2015년에는 132.6%였어요. 2005년에는. 2015년에는 124.3%고요. 2010년에도 118.4%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99%까지 떨어졌으니 외환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환에 대한 위기, 그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안 그래도 우리는 IMF 1998년에 외환위기를 맞아서 최악의 고통을 겪어봤는데 지금도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에 대한 어떤 부족, 달러에 대한 부족,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